오늘 저는 꽤 간단해 보이지만 잔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잔디 깎기 모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비료, 발화전 제초제, 살균제, 씨앗, 습윤제, 토양 개량제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잔디를 깎는 구체적인 방식은 이러한 거의 모든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잔디 깎기는 잡초 발생 압력에 영향을 줍니다. 질병 발생 압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뿌리 시스템의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잔디가 얼마나 빽빽해지는지를 좌우합니다. 잔디가 수평으로 퍼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 환경 조건이 악화될 때 잔디가 여름철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이겨낼지 아니면 망가질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비료, 잡초 통제, 살균제, 토양 건강 등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것은 완전히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잔디 깎기 프로그램은 이 모든 요소와 완벽한 시너지를 내며 작동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너지 효과를 내며 기능해야 하는 관리 전략입니다. 제가 골프장을 관리하던 시절 매년 종합적인 농업 계획을 수립하곤 했습니다. 그 계획은 비료 주기와 잔디 깎기부터 관수 및 질병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합된 전략으로서 함께 작동했습니다. 진정한 잔디 관리자라면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채널의 주요 초점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사용할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전문적인 잔디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품을 이해하고 관리 방법을 이해하며 이를 여러분의 특정 잔디에 맞는 완벽한 관리 전략으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잔디 깎기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잔디 깎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전략에서 가장 역동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잔디 종류에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특정 예지, 잔디 깎기 높이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최고의 밀도, 최고의 뿌리 내림,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에 차트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잔디를 높게 깎을수록 잡초 발생 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늘 때문입니다. 잔디를 더 높게 깎으면 토양 표면에 그늘이 생깁니다. 이는 발행이나 왕발행이 같은 잡초 씨앗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줄여줍니다. 저는 제 잔디밭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을 목격합니다. 단풍나무 아래 그늘진 뒷마당에서는 여름 잡초를 위한 발화, 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잔디밭에 자연스럽게 그늘이 지고 저는 깎는 높이를 3인치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햇빛이 토양 표면에 아예 닿지 않는 것입니다. 라이그레스와 톨페스큐가 섞인 이곳의 잔디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잔디의 밀도와 더 높은 예지 높이 덕분에 이곳에서도 발화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밀도가 사실상 잡초 통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평 성장과 잔디가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잦은 잔디 깎기는 식물이 수직으로만 자라는 대신 측면으로 자라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밀도를 높여줍니다. 이는 빈 공간을 채우거나 떼짱 심기 후 난지형 잔디를 퍼뜨리거나 한지형 잔디를 빽빽하게 만들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골프장 조성 기간에 419 범유다 그레스를 심을 때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플레일 모어, 플라일 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플레일 모어는 수평축에 체인이 달려 있고 각 체인 끝에 작은 칼날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축이 회전하면 칼날이 흔들리며 잔디를 매우 짧게 깎습니다. 이 기계들은 일반 주택 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닌 크고 마력이 높은 장비이지만 잔디 조성 상황이나 돌이나 파편으로 인해 일반 로터리 모어가 손상될 수 있는 다목적 구역에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잔디를 자주 그리고 매우 낮게 깎을 수 있게 해주어 범유다 그레스가 수평으로 퍼지며 훨씬 더 빨리 빈 공간을 채우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집 잔디밭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잦은 잔디 깎기는 밀도와 측면 성장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잔디 깎는 빈도를 늘리고 높이를 낮추면 수평 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잔디를 밑동까지 바짝 깎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잔디 상태가 좋지 않고 매일 지켜보는데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한지형 잔디의 경우 예지 높이를 낮추고 빈도를 늘리기에 좋은 시나리오는 8월 말이나 9월 중순경입니다. 잔디가 잘 자라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면 제가 보여드린 차트에 낮은 높이로 깎아 빈 공간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6월에 버뮤다 그래스가 듬성듬성하다면 질소를 약간 공급해 주십시오. 비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료를 바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우스 스토어프론트에 QR코드를 남겨두겠습니다. 하나는 발화 전후 제초제가 포함된 옐로우 맥스 제품이고 그린 맥스 제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소 공급원이자 시중 최고의 비료입니다. 버뮤다 그래스가 있고 5월과 6월에 상태가 좋아 보인다면 질소를 공급하고 예지 높이를 조금만 낮추십시오. 그런 다음 여름철 스트레스가 시작될 때 권장 범위 내에서 다시 높이를 올리기 시작하십시오. 버뮤다 그래스의 경우 0.5인치에서 2인치 사이를 유지하십시오. 빈도만 유지된다면 높이를 낮출수록 수평 성장이 증가하지만 차트의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로우스와 애마존 스토어프론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우스 스토어프론트에는 오프라인 매장에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취급하는 일부 전문가용 제품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지역 매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애마존 스토어프론트에는 제가 유효 성분을 직접 사용해 보았거나 확신을 갖는 제품들을 선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둘 다 0.27%의 디티오피르, DTOPIR를 함유하고 무게가 9.5파운드인 두 가지 발화, 전 제초제 제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한 제품이지만 하나가 $10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제 스토어 프론트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제휴 링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널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존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제품을 설명하여 반품을 줄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속임수가 아니며 그저 채널을 돕고 여러분이 더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비료 주기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피하려고 하는 한 가지는 덥고 습한 밤에 무성하고 비료를 많이 머금은 젖은 잔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수용성 비료에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용성 비료는 갑작스러운 성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기간에는 상단부가 빠르게 성장하여 잔디 깎기 시기를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잎이 조직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잔디가 더 다육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잔디를 너무 짧게 깎거나 질병 발생 압력에 대처할 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팅된 제품을 선호합니다. 방출이 더 잘 조절되고 성장이 더 일관되며 잔디 깎기 프로그램과 훨씬 더 잘 통합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질병 발생 압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잔디를 너무 짧거나 바짝 깎으면 다육질 성장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잔디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감염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천연 큐티클 왁스가 부족한 미성숙한 새 잎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딘 칼날로 잔디를 깎으면 열린 상처처럼 잎이 끝에 들쭉날쭉한 가장자리가 생깁니다. 날카로운 칼날로 깔끔하게 자르는 것은 메스와 같지만 무딘 칼날은 고통스러운 종이의 베인 상처와 같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수분을 잃게 되며 상처가 열려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잔디는 더 약해집니다. 약해진 식물은 감염과 싸우기 위해 큐티클 왁스와 같은 필요한 구조를 만들 수 없으며 모든 것이 균형을 잃고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질소를 너무 많이 투여하고 특히 속효성 수용성 비료 4일 동안 비가 내린다면 잔디 깎기가 3밤 4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잎사귀의 3분의 1 이상을 잘라내어 모든 상황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반드시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깎아야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높게 깎으면 잔디층의 그늘이 늘어나고 공기 순환이 줄어듭니다. 이는 이슬이나 관계수가 빨리 증발하는 것을 막아 수분, 습도, 열이 결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온도가 10도 상승할 때마다 생물학적 활동은 2배로 증가합니다. 열과 수분이 만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곰팡이 문제, 비료, 예지 높이를 모두 함께 다룬 이유는 완벽한 잔디 관리 프로그램이 바로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구독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골프장 및 잔디 관리 분야에서 거의 40년에 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 채널을 시작했고 제 영상들을 시의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료 주기, 잡초 통제 또는 여름철 스트레스에 관한 영상을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해야 하기 약 2주 전에 공개하여 유지 관리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제 노력의 결실을 보는 것을 좋아하며 여러분이 마당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제게 보람찬 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타이밍이 전부이므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한 발 앞서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비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리얼 모어, 리얼 모어는 특히 평탄하지 않은 잔디밭에서 잔디를 너무 바짝 깎아버릴 캘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너비로 출시됩니다. 릴이 넓을수록 기복, 굴곡 또는 경사가 있는 잔디밭에서 바짝 깎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매우 평평한 잔디밭에서는 넓은 릴이 효과적이지만 윤곽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8인치에서 22인치 정도의 좁은 장비가 보통 더 나은 선택입니다. 24인치보다 넓은 장비는 표면이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은 한 바짝 깎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비싸고 유지관리가 까다로운 모어를 구매하기 전에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로봇 잔디깎기에 관해서는 이 채널에서 많은 리뷰를 진행했으며 주로 목요일에 공개했습니다. 약 11개의 다른 브랜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코박스 모어는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작동합니다. 로봇 모어를 처음 구입하면 조경 화단에 멀치나 돌을 추가하여 경계를 정리해야 하는 등 마당에 몇 가지 까다로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 썸네일에서 줄무늬가 보인다면 그것은 앤트벗 제니의 600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나비모 400이나 430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에코박스는 1.25인치까지만 내려가는 반면 나비모와 선시커는 0.07인치 또는 1인치 미만까지 내려가므로 범유다 그래스에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선시커는 고객 지원이 훌륭하고 이코박스도 매우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테스트한 모바 장비는 기술적인 기능을 좋아하고 마당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면 훌륭한 선택입니다. 사륜구동 모어는 제 아들의 마당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채널의 로봇 모어 리뷰에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탱크 궤도가 있는 룹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인기가 많지만 구형 모델은 바닥에 있는 커넥터가 잔디 즙으로 덮이곤 했습니다. 충전을 위해 연결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WD-40을 사용하고 가볍게 사포질을 해야 했습니다. 새 모델에서는 이 설계의 결함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시커 사륜 구동 모델은 제자리 회전 제로 턴을 위한 더 큰 디스크를 갖춘 깔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대도 좋습니다. 앤봇 역시 가격이 합리적인 반면 에코박스는 더 비쌉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로봇 모어는 잔디 깎기 빈도를 높이는데 아주 좋습니다. 매일 깎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수평 성장을 촉진합니다. 긴 잔디로 인해 회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잔디 성장을 따라잡으려면 로봇 모어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깎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단지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당의 잔디를 깎지 마십시오. 잔디를 깎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깎으십시오. 오후 3시 30분에 화씨 98도, 섭씨 약 36.6도일 때는 잔디를 깎지 마십시오. 그런 더위 속에서 잔디밭에 있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예지 높이를 올리십시오. 가급적 저녁에 깎도록 하고 비가 식물에 스며들 시간이 지난 후가 가장 좋습니다. 벤트 그래스가 있는 골프장에서는 그린에 시링을 하곤 했습니다. 이는 잔디층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저녁에 가볍게 물을 뿌려주는 작업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잔디가 마르도록 타이밍을 잘 맞추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스트레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난주에 올린 습윤제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잔디 깎기와 잔디 관리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이 잔디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숨기려 하는 전문가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가꾸기 시작하십시오. 우리 잔디 관리 보물 창고의 다음 장이 곧 열릴 것입니다.